대표님 오늘 그 좋은 일 하러 가야 되는데. 알지. 어쨌든 우리 무리수유 도와주는 맘라떼모아가 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거는 지가 다 말할 거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지?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점점. 예, 초록우산 어린이재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올해 이제 73살이 됐고, 연도로 얘기하면 1948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그 6.25 전쟁 나면서 이제 전쟁 고아들 막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저희 사업이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아원이라고 예전엔 표현을 했고, 그래서 고아원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근데 이제 정부 지원은 그때 뭐 그 국가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대니까 지원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이제 그 고아원에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미국에 계신 후원자님들이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해서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후원금보다도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는 시설들에 지원하는 후원금이 많을 정도로 시설 아동들을 이제 계속 도왔었고요.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는 계속 시설 아이들, 고아원 위주로 이제 도와주다가, 아마 소년소녀 가장이란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용어도 사실 어린이재단에서 만든 용어예요. 왜 어떤 계기가 됐냐면, 지금까지는 시설 중심으로 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시설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기르는 것보다 가정에서 보호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하고, 가능하면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측면, 그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면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용어도 탄생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한 80년대, 90년도까지는 이제 소년소녀 가장들을 포함해서 돕는 일을 이제 했고, 어떤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유곽 보면은 실종 아동들 사진도 좀 붙어 있었고, 한점에서 나오는 전기요금 고지서, 거기 보면은 사진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했었어요. 80년대 중반 되니까 경제적으로 좀 낮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실종이나 미아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아이들을 돕는 일을 이제 계속 했었고, 그게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저희 이제 미아 찾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2000년대 이제 들어오니까 아동학대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화돼서 국가적으로 이제 제도를 만들고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재단이 참여해서, 그거는 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그 민간사회복지기관으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을 찾아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복지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 되고, 최근에 이제 조두순 출소해서 이슈 됐는데, 조두순하고도 재단이 좀 인연이 있어요. 나영이라는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성폭력을 당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 아이들 성폭력을 당해도 공소시효가 있어갖고 몇 년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서명을 받고, 그래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해서 아이들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소시효를 없애는, 물론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는 성폭력해서 시간이 지난 사람들은 소급해서 이제 처벌은 못했지만, 그때 이제 그런 이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이제 목소리를 대변해서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최근에는 조금 빈곤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면서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쪽으로 어린이재단 역할을 좀 확대해서 일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더 많이 뿌듯해지네요. 근데 하여튼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유 캠페인도 너무 감사한 게 아동 학대 너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재단에서 그쪽으로 좀 역점을 둬서 예방도 하고 학대 당한 아이들을 치료하고 되게 오래 가거든요. 학대 피해 상처가 뭐 물리적인 상처도 그렇지만 이제 정신적인 상처 이런 게 너무 오래 가서 이제 안타까운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이슈가 되면 그때만 막 사회적 관심이 올라갔다가 또 이제 관심이 사그라들면 일상으로 가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무유 캠페인이 의미가 있는 것이 흘러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업의 어떤 사회적 공헌, 사회적 책임 이런 것을 또 염두에 두시면서 어린이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프로모션을 해서 아이들을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감사드리고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후원금을 주시면 그거를 이제 학대 피해 받은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우선순위 시급한 아이들을 골라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을 해서 아이들이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어떤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네요. 이렇게. 먼저 좋은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 일에 저희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함께한 그 웃다 캠페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보다는 직접 네, 해주시는 네,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모유수를 하면서 내 아이를 진짜 품는 것처럼 사랑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그 도와주는 제품이 사실 맘나떼모아인데 그 프로건스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신 풀자 캠페인이 버려진 아동들을 좀 따뜻하게 품어주자 그들의 살곳과 주거 환경을 지원해주시는 그런 사업이라서 같이 이제 연계해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었고요. 그게 사실 저희 초록우산이랑 처음 된 풀자 캠페인이었고 이제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 방지를 위한 이제 웃다 캠페인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거의 저희 직원이신데요? 궁금했어요. 저희와 함께한 이 캠페인을 통해서 느끼신 점,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하는 캠페인에 대한 계획, 요거를 여쭤볼까 했었거든요. 하고 있는 사업들 그 복지 영역에 서비스 영역에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층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쪽에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재단이 하는 사업들을 좀 대외에 알리는 것들도 사실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모션이나 기업들하고 방향성이 맞는 기업들하고 특히 맞는 컨텐츠를 같이 협력해가지고 알리면서 재단의 사업도 알릴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에 굉장히 큰 강점이 되고 장점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또 그거 보시고 후원 참여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네, 뿌듯하고 의미를 크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또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재단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문제 접근하다 보니까 국내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산. 네,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재단이 개입한다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들이 심각하다는 걸 좀 알리고 출산을 좀 장려할 수 있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 모유도 사업이 아이들이 없으면 사업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출산과 관련된 그 이슈를 같이 협력하면 어떨까. 어린이재단에서 일하면서 좀 고민 중 하나, 경기 북부에 오면서 제가 이제 더 이제 고민 좀 든 것 중 하나인데요. 이주 배경이라고 이제 이주 배경 아동. 그러면 거기 안에는 뭐 다문화 소위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난민도 있고, 또 뭐 무국적 여러 이제 아이들 폭발적으로 해서 이제 이주 배경 아동이라고 표현을 해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어려워졌는데 그 이주 배경 아동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생활 기반이 돼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살면서 그 보험도 들면 이제 세금도 내고 있고 그들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이제 간접 세금도 다 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못 받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저출산 문제 얘기 지금 했지만 그들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그 산업이 안 돌아가고 결국은 저출산이 우리가 1년째 그 몸과 부르짖고 있지만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외국에서 선진국들이 갔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결국 이민으로 그들을 받아서 국민으로 하면서 이제 그게 대체가 될 텐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도화하고 권리도 빨리 이렇게 좀 찾게 해주고 그런 노력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모자라요. 아이들 좀 저기 안타까워서 돕자 그러면 뭐 열에 한 8 정도는 우리 아이들도 어려운 아이들 낳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이들이 또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 거의 분명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간인 그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혹시 상황이 되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품다 운다 캠페인 하기 전에 저희 대표님께서 방글라데시랑 이런 데 이제 모유수유도 잘 못하고 분유도 잘 이렇게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못 먹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고생도 너무 많이 하고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을 좀 도우는 기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향을 이제 저희 이제 그런 동남아랑 다른 지역도 좋지만 이제 국내로도 좀 한번 저희가 기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방향을 초록우 상가에서 이제 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저희 선배님이시네요. 아니 지원. 일을 하신다길래 그냥 이렇게 저희 홍보하지 않고 그냥 연말에 좋은데 쓰시라고 그냥 지원해드리는 차원이지 사실 이렇게 막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파주에 있거든요. 한번 그 파주 가실 수 있으면 제가 잠깐 가서 실제로 아프리카 아이들, 요만한 조그만한 아이들이 거기서 한 20년 생활해요. 완전히 숙식을 하는 건 아니고 보육을 하다가 엄마가 이제 농촌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이제 데리고 가고 아빠는 이제 뭐 폐차장 같은 데서 이제 뭐 철근 옮기는 작업하다가 이제 아이가 일시보호 되고 그냥 데리고 가서 좀 하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존 평소에도 이제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연 뭐 비슷하게 해서 월 정기후원금도 지원해주고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일시로도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 포천 인구의 15%가 이주 배경으로 채워요. 15만인데요. 그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통계에 잡히는 사람들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4.8%가 이주 배경이에요. 그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옆에 와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걸 대체하고 있거든요. 하나, 둘, 제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세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